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5년 전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일족으로 나무 심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후위기 자체를 부정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후원까지 받아내면서 세계적으로 나무 심기 열풍을 일으켰죠. 그런가 하면 미국 하원에서도 1조 나무법을 발의했는데요. 미국에 30년간 매년 33억 그루씩 총 1,000억 그루를 심어서 탄소를 흡수하고 매년 목재 수확량도 늘려간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의 심한 반대에 부딪혔는데요. 이 나무 심기 사업의 효과가 너무 부풀려져서 산업계에서 이용될 소지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나무 심기와 숲의 가능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오늘 식목일인데요. 이 나무를 새로 심는 일만큼 우리 숲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고요. 글로벌 이슈 초대석에서는 브라질에서 온 카를로스 고리토 씨와의 두 번째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난주에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브라질 출신의 파울로 코엘료 작가와 브라질 커피에 대한 이야기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월 5일 금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민간인 보호를 위한 즉각 휴전을 촉구하면서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이 바뀔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대만 지진 사망자가 1명이 더 늘어 10명이 됐습니다. 부상자도 1,067명으로 늘었고 연락이 두절된 실종자도 38명인데요.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산사태나 붕괴된 건물에 고립된 사람들도 66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간 규모 6이 넘는 강진 2번을 포함해 360건이 넘는 여진이 발생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틀에서 사흘간 규모 7 수준의 여진이 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 TSMC는 지진으로 가동이 멈췄던 시설에서 밤사이 조업 재개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일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인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미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에 감염된 젖소가 보고된 곳이 6개 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25일 텍사스주와 캔사스주에서 감염된 젖소가 처음 보고됐는데 미국 방역당국은 이 젖소들이 야생 조류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텍사스주에서는 젖소와 접촉한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한 건 파악됐는데요. 세계동물보건기구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지리적 확산 범위가 넓어지면서 인간이 감염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에 자발적으로 불참을 선언하는 러시아 선수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러시아 조정 대표팀과 양국연맹이 이미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4일엔 수영 200m 여자 평영 세계 기록 보유자인 예브게니아 치쿠노바 선수가 출전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러시아 선수들은 러시아 국가대표가 아닌 개인 중립 선수로 출전해야 한다는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인 중립 선수는 자국 국기나 국가도 사용할 수 없고 국가로부터 자금 지원과 포상도 받을 수가 없는데요. 러시아 스포츠 단체를 후원하는 억만장자들이 개인 중립 선수의 참가 비용을 댈 수는 있지만 지원하겠다는 사례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리스티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사실상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4일 후보 신청이 마감된 상황에서 게오르기에바 총재만 유일하게 후보 등록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9월 30일에 첫 번째 임기를 마치는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변이 없는 한 두 번째 임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KBS 라디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 하는데요. 이번에는 오늘의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이제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죠. 한 이스라엘에 얘기인데요. 대해서. 그렇습니다. 네. 4일에 네타냐후 총리랑 전화를 했거든요. 예. 이 자리에서 가자지구 전쟁에서 민간인 보호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전폭 지지해온 미국의 대이스라엘 정책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것에 불을 당긴 게 최근에 국제구호단체 직원 7명이 이스라엘 군의 폭격을 받아서 사망한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네. 그때도 바이든 대통령은 이건 용납할 수 없다.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며칠 안에 이렇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극적으로 좀 많아지게 하고 민간인들 특히 국제구호단체들에 대한 공격을 감소하는 즉각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네. 또 지금 석방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조속하게 타결하기 위해서 협상팀에도 힘을 실어줘라 이렇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건 최후 통첩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건데요. 왜냐하면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이스라엘 군에게도 자위권이란 게 있다라는 게 그렇죠. 미국의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누적 사망자가 3만 명을 넘어서고 민간인 피해가 확산이 되니까 너무 많이 늘었어요. 네, 그래서 국제사회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좀 높아졌었거든요.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그 점엔 공감을 하지만 뒤에서는 무기 지원을 계속 해왔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전쟁이 6개월간 이어지면서 지금 민간인 규모가 훨씬 더 커졌고 미국 시민이 구호 활동을 벌이다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 비판 여론이 급증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입장을 바꾸게 됐다라는 분석인데요. 더군다나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민주당 지지층 안에서도 이스라엘 정책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대이스라엘 정책을 바꾼다면 일시적인 무기 공급 중단이 포함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걸 보면 뭔가 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그렇죠.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또 어떻게 나올지 네. 그 반응 기다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유비무환은 역시 진리다. 네, 절대적 진리라는 게 이번에 증명이 됐는데요. 대만 강진 이틀째인 4일까지 집계 현황을 보면 사망자가 10명이고요. 부상자는 1,067명까지 집계가 됐습니다. 네. 물론 수색 작업 진행되고 있으니까 사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강진의 위력이 원자폭탄 32개에 맞먹는다라고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비교를 비교하면 해보면 인명 피해가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됐을까? 대만 정부가 1999년에 있었던 대지진 때 큰 피해를 입어서 네. 그 이후에 내진 설계, 재난 대응 능력을 키웠는데 그게 효과를 발휘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1999년에 규모 7.6 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2,400여 명이 숨졌고요. 10만 명이 부상을 입고 건물을 5만 채가 파손이 됐습니다. 네. 특히 응급의료팀이 현장까지 가는 데만 몇 시간이나 걸렸어요. 정부 기관들 간의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부 대처 부실하다라는 비난이 일면서 결국 집권 국민당이 다음에 총통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민진당에 정권을 내주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만 정부가 그 이후에 재해 대비와 관련된 법률을 통과를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내진 설계 기준도 지속적으로 높였고요. 네. 그리고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작업장마다 지진 대응 매뉴얼을 도입을 했습니다. 학교랑 직장에서 정기적으로 지진 대비 훈련을 실시했고요. 네. 공영 미디어가 지진과 안전에 대한 공지도 정기적으로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 덕분에 대만의 지진 대비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 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대만 건축물들이 강력한 내진 설계의 힘을 이번에 보여줬습니다. 네. 대만의 랜드마크가 타이베이 101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305m에 네. 달하는. 근데 그 건물에 피해가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고요. 피해가 가장 컸던 곳이 이제 진앙지였던 화롄현인데 오래된 건물이 많았는데도 상당 부분의 그 집들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일부만 무너졌거나 아니면 비스듬히 기온 채 버텨서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줬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특히 지금 타이페이 101타워에 설치된 균형 추라는 게 있어요. 댐퍼보이라고 불리는데요. 네. 이게 지금 이 건물의 87층과 92층 사이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두께가 13cm인 철판 41개를 겹겹이 쌓아서 용접을 했어요. 공 모양이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지진 진동이 발생하면 건물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그 건물이 넘어지려고 할 때 넘어지는 방향에 반대로 움직이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진의 위험을 최대 40% 낮출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네. 이번에도 이게 힘을 발휘했습니다. 우리도 좀 참고를 해야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뭐 네네. 위기 상황, 응급 상황 되면 사람들이 너무 당황해서 아무 그러니까요. 생각이 안 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매뉴얼이라는 게 이제 몸에 익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몸이 반응하게 그렇죠. 바로. 자동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게 우리 예전에는 민방위 훈련 같은 거 맞아요. 많이 했었는데요. 네네. 네, 많이 좀 줄어든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진 설계도 또 네. 잘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다음 이야기. 나만 아니면 돼. 네, 기시다 일본 총리 얘기인데요. 네. 왜냐하면 일본 집권 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로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결국 여기에 연루된 국회의원 82명 중에 39명에 대해서 징계 처분을 어제 날짜로 확정을 했습니다. 네. 이게 19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징계였어요.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낮으니까 그걸 만회하려고 징계를 단행한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에서 그 주목을 받는 인물이 2명입니다. 탈당 권고 처분을 받은 시오노야 류 전 문부과학상, 세코 히로시게 전 당 참의원 간사장인데요. 네. 자진 탈당의 형식이지만 안 하면 제명됩니다. 그러니까 탈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분이에요. 나가라는 건데. 근데 한 사람은 아베파의 좌장이었고요. 자민당의 오. 최대 파벌이었다 해체가 된 파벌인데. 그렇죠. 그리고 한 사람은 아베 전 총리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리고 징계 대상 39명 중에 36명이 아베파 인물이에요. 대부분 거물급들이었고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민당의 최고 책임자는 지금 기시다 총리 아닙니까? 총리가 빠졌고 기시다 총리가 속해 있는 기시다파 의원들도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파벌 싸움이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그럼 보일 수 자기만 있겠네요. 빠졌네? 네. 라는 비난이 당연히 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지금 여론조사에서 10에서 20%대로 뚝 떨어졌는데 워낙은 총리 퇴진 수준이에요. 이 정도 나오면. 네. 근데 당내에서 차기 총리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좀 버티고 있는 측면이 없지 않은데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비자금 사건을 마무리 짓고 10일에 있을 미일 정상회담에서 외교 성과를 거둬서 총리가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가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당연히 중징계를 받은 의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게 뭐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8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서 만약에 자민당이 고전하면 기시다 퇴진론이 다시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정치 상황도 쉽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몸집은 커졌는데 아픈 데가 많아요. 네. 라고. 어디가 이렇게 몸집이 커졌을까요? 나토예요. 아, 그렇죠. 네. 최근에 많이 가입도 하고. 네, 나토가 4일로 창설 75주년 아, 생일을 그렇군요. 맞았습니다. 네. 그래서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우리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성공적인 동맹이다라고 자축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네. 사실 서방이 집단 안보기구잖아요. 나토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 중심의 서방 민주주의 진영,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 진영이 대립하는 냉전 시대에 탄생을 한 기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련의 팽창을 우려해서 서방 국가 12개 국가로 처음엔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집단 방위 체제를 구축을 하면서 이제 그 소련권에 맞서 왔는데 그 소련이 해체된 이후 냉전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적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유럽 국가들도 받아들였어요. 구공산권 국가들을. 네. 그때 회원국이 30개로 늘었는데 근데 이 과정이 되기까지 창설 이후에 70년간 유럽에서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또 적이 사라졌으니까 그럼 나토는 왜 필요하지? 이런 회의론이 커졌는데 그러다가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나토가 지금 러시아와 맞서는 서방 진영의 군사 동맹으로서 다시 존재감을 나타내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안보가 불안하니까 중립국이었던 핀란드와 스웨덴도 가입을 해서 지금 나토가 32개 국가로 커졌습니다. 그래서 창설 75년 만에 그
몸집이 3배 정도로 커졌거든요. 12개 나라에서 네. 32개 나라니까. 근데 이렇게 커지면 이렇게 각자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워낙 나토의 상징은 단일대오입니다. 우리가 똘똘 뭉쳐 대응한다라는 건데 네. 지금 핀란드, 스웨덴이 가입할 때 터키, 튀르키예랑 헝가리가 제동을 계속 걸었었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생각도 지금 제각각 다른 상황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하면 이 동맹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올해 10월에 지금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이 10년간 나토를 이끌었는데 사임한다라고 선언한 상황이어서 네. 지금 미국 대선에서 수장이 갈릴 수도 있는데 나토 수장도 바뀌게 되는 위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후보는 2명으로 압축돼 있는데요. 새 사무총장은 이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를 해야 되고 푸틴 대통령에 맞서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력하게 유지해야 되는 어려운 숙제를 2가지나 떠안게 됐습니다. 네, 나토가 또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될지 네.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5번째 키워드가 오션스 14 나오겠네. 네, 이게 영화. 오션스 11 영화잖아요. 영화가요. 우리가 네. 11만 알고 있는데 12, 13까지 있었어요. 저도 12까지 아, 봤는데 네네네. 13을 못 봤거든요. 근데 지금 14 시나리오 같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LA에서 지난달 31일에 보안업체 가다월드의 현금 보관시설에서 네.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04억 원 정도의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이 가다월드가 ATM 서비스, 현금 운송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 보안 회사였는데 여기서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LA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네. 이 시설이 절도를 당했고 범행을 벌인 일당이 건물 지붕을 뚫고 침입해서 안에 있는 금고에서 돈을 빼간 것 같다라는 추정을 내놨어요. 네. 지금 한쪽 측면에 있는 벽 일부가 합판으로 가려져 있는데 아마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겠나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사건 당일에 범행이 정말 은밀하게 이루어졌답니다. 침입을 알리는 경보 당연히 많았겠죠. 그렇죠. 안 울렸습니다. 안 울렸겠죠. 네. 침입한 흔적도 거의 남기지 않고 영화를 보면 사라졌어요. 보통 흔적을 남기지 그렇죠. 않고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실제 범죄 현장을 저희가 본 적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네. 지붕을 뚫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오션스 11도. 네. 근데 이 업체 직원들이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금고를 열 때까지 그래서 아무도 돈이 사라졌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수상한 건 이 금고에 거액의 현금이 보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정보를 잘 아는 극소수의 사람만 있었다는 건데요. 내부자를 의심할 수밖에 그렇죠. 없는 관련자들을. 그래서 이 직원도 우리 보안 시스템 너무너무 안전한데 경보가 울리나 안 울리나 항상 확인을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시스템을 뚫고 그 많은 돈을 빼돌렸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다라는 반응을 내놨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법을 잘 아는 숙련된 일당의 범행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용의자에 관한 실마리가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정보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문 수사관이 밝히면서 네. 절도범들이 현금을 훔쳐갔지만 돈 세탁하기는 어려울 거다. 왜냐하면 네. 기술이 발전을 했다. 그래서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사소한 실수만으로도 절도범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내놨어요. 오, 네. 현금이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LA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 털이 사건으로 기록됐는데요. 이전에는 97년에 255억 원 정도가 탈취된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때 이 사건 범인들은 결국 붙잡혔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영화에서 어떤 수법을 너무 가르쳐 준 게 아닌가. 네. 뭐 그런 생각도 또 해보게 되고요. 네, 잡힌답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절대 안 됩니다. 네. 6번째 이야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달라. 네, 민주당 소속의 미국의 맷 헤이니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이요. 최근에 법안을 하나 발의했는데 네. 퇴근을 하거나 휴일에 쉬는 사원에게 고용주가 연락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용주들이 고용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예. 근무 시간, 휴무 시간을 명확하게 적어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을 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작성해서 공개해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을 했다. 이게 적발이 되면 네. 노동위원회가 조사를 하게 돼 있고요. 위반을 한 번 할 때마다 최소 $100, 1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예외는 언제나 있어야겠죠. 그렇죠. 단체 교섭, 긴급
긴급한 상황과 관련한 사안, 일정 조정을 위해서 연락하는 건 좀 예외로 하도록 해놨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의원에게 왜 이런 법안을 발의했나 물어봤어요. 스마트폰 때문이다라는 건데요. 일과 가정생활의 경계를 시도 때도 없이 스마트폰이 울리잖아요. 네. 모호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로자들이 24시간 근무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연중 무휴 근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녁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자녀의 네. 생일 파티 개인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업무 연락이 오면 방해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이 헤이니 의원의 입장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작년에 미국 근로자의 절반 이상은 정규 시간 외에 상사의 업무 메시지에 응답한 적이 있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네. 하지만 기업들은 반대하고 있겠죠. 이 법안 통과되면 사업장의 업무 유연성을 일하지 떨어뜨릴 말라는 것이다. 거냐 또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이거의 핵심은 네. 이것까지 나오게 된 이 법안까지 네, 네. 나오게 된 핵심은 네. 쉴 권리를 달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건 그렇죠, 아닌데 그렇죠. 그걸 좀 구분을 해달라는 건데 아무튼 기업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네. 하지만 빠르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시행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연락이 왔었나. 네, 뭐 알 수가 이런- 있죠. 뭐 했었나. 네. 고용주의 경우에 내가 얼마나 많이 했었나. 네.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이야기. 이젠 도로도 멀티태스킹 시대라고. 네, 주행하면서요. 이제 전기연료 충전까지 가능한 무선 충전 도로가 나온답니다. 오. 지금 인디애나주에서 이런 도로를 개발해서 시험 적용하려고 지금 일단 그 시공에 착수를 했는데요. 네. 일단 그 인디애나주에 있는 한 고속도로 400m 정도를 시범 구간으로 정해서 운영한다고 그래요. 네. 이게 휴대폰 충전기랑 유사한 원리라고 합니다. 도로 포장 아래쪽에 네. 송신기 구리 코일을 설치를 하고요. 여기에 전류를 흘려서 자기장을 만들고 이게 자동차 바닥에 있는 수신기 코일로 에너지를 전송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모든 차가 되는 건 아니고 전기차. 네, 아니 이제 무선 충전을 하려면 네. 수신기 코일이 내장된 자동차를 사거나 전기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이 추가적으로 그리고 없으면 차량에 직접 장착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작년에 이런 충전 도로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때는 소형차만 해당이 됐거든요. 네. 이제는 대형 트레일러 차까지 충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전력을 제공할 수 있느냐를 시험을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연구팀은 만약에 대형 트레일러까지 충전이 가능해지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좀 그러네요. 많이 줄어들 거다. 예. 이건 의미 있는 도전이다라는 그러네요. 점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이 시험 운행이 시작되고 나면 여러 가지 테스트해야 될 게 또 있겠죠. 그렇죠. 차량이 코일 바로 위로 주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게 과연 충전이 되겠는가? 그렇죠. 악천후가 비 내리면 오면 어떡하지? 이 충전이 생각도 되겠는가? 들고. 도로 균열이 충전에는 어떤 문제를 또 일으킬 것인가? 그러네요. 테스트해 볼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정식으로 운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래엔 참 다른 모습이겠다. 이렇게 그렇죠. 상상을 또 해보게 네. 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The Cars의 드라이브 함께 듣겠습니다. Who's gonna tell you when it's too late? Who's gonna tell you things aren't so great? You can't go on thinking nothing's wrong. What now? Who's gonna drive you home?
nothing's wrong. Who's gonna drive you home tonight?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오전 11시 현재 투표율이 5.09%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21대 총선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보다 1.37%포인트 높습니다. 정부가 전공의와의 대화에 이제 막 물꼬를 텄다며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 규모 등에 대한 기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체 수출 증가세가 확대되며 2월 경상수지도 흑자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2월 경상수지는 68억 6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10달 연속 흑자입니다. 은행 빚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원 등기정보 광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5,336건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72.9% 늘어났습니다. 대만 강진으로 세계 최대 반도체 수탁 생산 업체인 TSMC의 장비가 일부 손상되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등 고객사에 반도체 납품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의 의료 체계를 조직적으로 파괴하면서 형용할 수 없는 참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국제구호단체인 국경 없는 의사회가 밝혔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어린이들이 드론의 총격으로 상처를 입은 채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으며 잔해에 깔려 심각한 화상을 입은 환자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글로벌 이슈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모국을 떠나서 한국에 정착해서 새로운 도전하는 분들 이야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브라질에서 오신 카를로스 고리토 씨와 정말 재미나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다 못 다 나눈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2주 연속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이렇게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재밌게 이야기를 꾸며주셔서 저희가 축구 얘기하고 맞습니다. 아마존 얘기하고 내장탕 얘기 살짝 네. 좋아하신다고 하다가 얘기하고. 이제 조금 교양 있게 네. 파울로 코엘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됐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 작가님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조금 더 문학적인 네. 그런 의미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오늘 준비했습니다. 네, 브라질 하면 이제 이 파울로 코엘료 작가를 소개하고 싶으셨다고요? 그렇죠. 네. 사실 브라질 문학을 세계적으로 해외에서 소개하려고 하면은 파울로 코엘료 이야기는 빼놓을 수는 없고요. 그렇죠. 네, 네. 일단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브라질 작가. 네. 그냥 브라질뿐만 아니라 한 권 책에 가장 많이 번역된 작가입니다. 한 권 책이 제일 많이 번역됐군요. 그럼요. 네, 전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네, 파울로 네. 코엘료는 네.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태어나셨는데요. 네. 1947년. 네. 우리 부모님보다 4살 더 많으시네요. 그리고 70년대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히피 문화, 이런 그렇죠. 네. 또 다른 사회를 만들자 이런 운동에 관심이 가지고 네. 그 작가도 하고 연극 작가도 글도 쓰고 그리고 뭐 방송도
기자도 하셨고 네. 그리고 브라질에서 제일 처음으로 알려진 이런 일은 바로 작곡사, 작사가? 작사. 예. 글을 잘 가사를 쓰신. 쓰는 분이에요. 예. 글을 잘 쓰시니까 역시 너무 작사도 잘 쓰셨어요. 그리고 너무 잘하셨겠죠. 흥미로운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그거는 노래로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 있도록 그런 거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건 또 몰랐네요. 작사가로. 작사 많이 아주 유명해요. 오. 사실 브라질은 그 브라질 록 이야기 하자면은 네. 하우 세이셔스 이야기라는데요. 하우 세이셔스는 유명한 가수인데 네. 이 가수랑 파울로 코엘료 이렇게 파트너였어요. 친구였어요. 하우 세이셔스 처음 인기가 많아지면서 네. 저는 가사 조금 더 철학적으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럼 네. 파울로 코엘료를 만나서 둘이 그 브라질 록의 제일 전설적인 곡은 같이 썼어요. 와. 같이 만들었어요. 노래를. 와, 그럼 브라질 분들은 이거 모르실 리가 없는 거네요. 모를 수 없어요. 예.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가사까지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알고 있는데 그냥 브라질에 가면 이런 노래를 알고 있다. 네. 정말 브라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 좀 공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파울로 코엘료가 작사도 했었고 맞아요. 가장 유명한 맞아요. 락스타 하울 세이샤스와 함께 활동을 했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파울로 코엘료랑 하우 세이셔스는 여러 곡을 했는데 네. 저는 오늘 꼭 얘기하고 싶은 곡은 바로 기타라고 합니다. 기타. 네, 악기 기타 아니고 기타라는 이게 음악 장르죠.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록이에요. 그냥 예. 팝록 그런 대중문화인데 네, 대중음악인데 네. 이 가사는 되게 철학적인 이런 교훈이 많이 갖고 있는 가사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예를 들자면은 일단 기타라는 것은 네. 보통 힌두교 손스러운 책이에요. 바가바드 기타라고 하고 네. 이거 인도에서 아주 손스러운 글이고 힌두교 신자들이 네. 너무 이렇게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스토리인데 네. 바가바드 기타라는 이 테마가 신의 노래 그런 신이 와서 노래를 해주는 그런 스토리예요. 네,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은 옛날에 그 힌두교 전설 중에는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렇게 좀 싸우고 있는 장군 아루자나 장군이 네. 갑자기 전쟁 중에는 우리는 전쟁 왜 해요? 우리는 여기 왜 있어요? 우리는 왜 이런 활동 왜 이렇게 뭐 서로 죽이고 그런 거 하고 전쟁 있어요. 중에 그러면 답이 없는데. 맞습니다. 그럼 네. 전쟁 속에 갑자기 이런 뭐 철학적인 대답하지 생각이, 어려운 질문은 오고 그럼 신한테 물어봐요. 네. 신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럼 신은 내려와서 대화해요. 네. 네, 그 신은 크리시나 신이고요. 예. 그럼 신 크리시나 내려서 이야기해요. 저는 모든 것입니다. 저는 별의 빛입니다. 저는 아직 그 태어나지 않은 아기입니다. 저는 그냥 여기 힌두교에서는 네. 그 신이랑 인간이 이렇게 천재가 별도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고 신이 우리 속에 있다. 네, 그런 네. 메시지도 있어요. 신은 나와 동일한 존재. 그런 메시지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재밌게 네. 가사에서는 그렇게 소개해요. 기타. 기타. 이런 곡이 있어. 역시 이 하우 세이샤스랑 같이 맞습니다. 만든 곡이고. 확실히 파울로 코엘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뭐 이렇게 대답을 좀 의미를 잡고 있는 이런 여정. 역시 그러네요. 그냥 가사 한 줄도 허투루 적지 맞습니다. 않았다. 이거 아주 느낄 수 재밌어요. 있는 심오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학 작품 중에서는 뭐 많은 불안도 있고.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 와우. 아주 인상적으로 한 20년 전에 읽었는데 지금 말을 해보라 그러면 기억이 좀 잘 안 나서 네. 다시 읽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어떤 작품 좋아하세요? 저는 아무래도 연금술사. 연금술사. 네, 연금술사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예. 처음 읽어보고 약간 저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한국까지 왔죠. 그렇죠. 네네. 저는 그 이미 제 그 정답 아직도 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제 뭐 집 근처 아니고 세계 반대편에 자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연금술사는 네. 1988년에 첫
처음으로 이렇게 출간 책이고요. 네. 그리고 93년에 영어로 번역돼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많이 인기가 얻은 그렇죠. 작품입니다. 그 책은 세계적으로 가장 번역된 책이고 마찬가지 브라질에서도 가장 번역된 브라질 책. 네. 88개 국어로 번역됐습니다. 진짜 네. 많죠. 네. 그리고 연금술사 이야기하자면은 네. 책이 되게 흥미롭고 그렇게 길지 않지만 네. 이렇게 훌륭한 작품은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죠. 그렇죠. 아니에요. 오래 고심해서 쓸 것 같고. 그리고 그 파울로 코엘료 인터뷰 보니까 네. 파울로 코엘료는 이 연금술사 책 2주 만에 썼습니다. 2주 만에. 네, 2주 만에 썼어요.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작품 2주 만에 쓸 수 있냐고 이런 질문이 오면 네. 본인이 벌써 머릿속에서 다 책 써 있었군요. 있었어요. 아. 그냥 종이로 바꾼 거죠. 아, 네, 스토리가 네, 다 네. 머릿속에 있었고 갑자기 네. 2주 만에 이 글씨로 책을 쓴 마무리. 거일 뿐 머릿속에 다 그렇죠. 있었던 네. 내용이군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한국어 번역본은 2001년 네. 처음에 나왔고 약 150만 부 팔았습니다. 꾸준히 잘 팔고 있어요. 베스트셀러죠. 인기가 엄청 많아요. 스테디셀러이자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죠. 그렇습니다. 흥미롭네요. 저는 한국에 와서 네. 사실 파울로 코엘료 얘기하고 싶은 이유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파울로 코엘료 브라질 사람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파울로 코엘료 오랫동안 유럽에서 살고 뭐 한국에서도 네. 이렇게 많은 책이 나왔으니까 네. 이렇게 많은 책들이 포르투갈어에서 한국어로 바로 번역되지 않고 많을 때는 영어로 번역됐지만 지금은 다시 번역되고 있는 그런 콘도 몇 개 있습니다. 그렇군요. 바로 포르투갈어에서. 네. 이번 주말에 한번 또 코엘료 작품 한번 보시면 또 네네네네. 의미 있는 시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브라질에서 뭐 또 유명한 것 생각해 보면 뭐 세계 최대 커피 생산 국가라서 브라질 그럼요. 커피 유명하잖아요. 브라질 커피 유명해요. 예. 브라질 그냥 어떤 커피숍에 가도 항상 브라질 커피 갖고 있고 네. 근데 특징이 몇 개 있어요. 일단 한국에서는 아이스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네. 브라질에서는 아이스 커피 절대 안 됩니다. 아니 그렇더라고요. 뭐 아. 이탈리아나 뭐 프랑스나 유럽 가도 네. 그렇고 브라질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마찬가지예요. 얼음을 안 넣어주시고 얼음이 안 없고 그런데 아이스 저는 없어요. 네 아이스 없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브라질이 이렇게 생산 지역도 다양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각 지역에 또 좀 특징이 있어요. 맛들이 좀 다르죠. 맞아요. 네. 그럼 일반적으로 향이. 브라질 커피 이야기하자면은 네. 조금 더 초콜릿, 좀 뭐 흙, 땅 그런 맛, 그런 향이 조금 나는데 네. 그거는 당연히 따뜻하게 마시면 더 맛있지만 네. 개인적으로 한국에 와서 제가 발견된 것은 네. 이것은 아이스로 마시면 더 맛있어요? 아니 더 맛있다고 할 수 없지만 그것도 맛있습니다. 차마 그렇게는 말씀 못 둘다 하시는군요. 맛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이렇게 우리 친척 중에는 커피 생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예. 한 번에 브라질 갔다 왔는데 네. 그분은 직접 생산한 커피 저한테 선물을 주셨어요. 어. 근데 그 커피는 제가 한국에 와서 실험했습니다. 네. 네, 이거는 따뜻하게 마셨을까? 아, 네. 네, 차가운 게 차가운 좋을까? 이렇게 뭐 얼음이랑 같이 하면 맛있을까? 네. 네, 이 커피는 차가운 거 훨씬 맛있었어요. 그래서 연락해 봤어요. 네, 알려주셨어요. 네, 아저씨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아이스로 받는 거 어떨까? 약간 충격 받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 안 된다고. 카를로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아우 징그러워요. 안 돼요. 선상 안 돼요. 아니 근데 브라질도 날이 좀 더울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따뜻하게 마신다고요? 뜨겁게? 그래 또 따뜻해요. 아, 네. 얼음 막 넣어서 한국에서는 먹으면 아무리 시원하게- 추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잖아요. 아, 우리는 그렇죠. 아무리 더워도 아, 그렇죠. 뜨거운 커피 마셔야 됩니다. 절대로 아이스를 찾으시면 안 절대 된다. 안 됩니다. 브라질 가셔서 어머님이 처음 오셨을 때 네. 저희 와이프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고 있는데 이거 보고 이렇게 표정 지우고 아우 진짜 선선도 안 되는 개념이에요. 조금 이렇게 진한 맛의 커피를 진한 맛은 네. 따뜻하게. 그리고 설탕 많이 넣고 설탕을 네, 많이 약간 넣고. 후식 개념으로. 아 네. 그렇군요. 뭐 식사 다 하고 같이 나서. 먹는 뭐 케이크 같은 거 있어요? 케이크도 있고 네. 그 사실 디저트 케이크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약간 크림이 많이 들어가는 네네네. 그런 케이크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빵이랑 조금 더 비슷할 것 같아요. 약간 카스텔라 여러분 빵 같은 느낌으로. 카스텔라 잘 알고 네네네, 계시죠? 네. 카스텔라 비슷해요. 네, 카스텔라 비슷한 이렇게 식감도 있고 좀 부드럽고 네. 그런 케이크는 오후 3, 4시 되면은 아 케이크랑 커피 타임 있어요. 그렇군요. 네, 어머님도 케이크 많이 만들어요. 특히 당근 케이크. 당근. 당근. 당근 케이크는 노래요. 맛있어요. 옥수수 케이크처럼 보이지만 당근 케이크 최고입니다. 여러분. 아 주황색 아니고 노란색. 네, 노란색이에요. 노란색으로 나와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방송 전에 약간 말씀을 나눴는데 진짜 브라질에서 유명한 건 커피가 아니라 마테차다. 네, 사실 브라질에서는 커피는 원래 에티오피아에서 나왔잖아요. 네, 에티오피아 네. 식물이고 이렇게 그렇죠. 세계적으로 뭐 인기가 많아지면서 퍼졌는데 브라질에서 뭐 그 자연이나 땅이 그리고 고도 잘 맞췄으니까 세계 제일 커피 많이 생산하는 나라로 이렇게 되었지만 네. 근데 진짜 브라질 원조 이런 음료도 있습니다. 그거 바로 마테차. 마테차. 마테차는 정말 브라질에서 나온 식물이에요. 그럼 네. 어떻게 마시는 거예요? 그 마테차는 이거 차갑게 마셔도 돼요. 요거는 뜨겁게 마테차는 마셔도 되고 네. 차갑게 마셔도 됩니다. 네네. 그리고 그냥 생잎으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볶음잎. 볶음잎으로도 되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쉽게 편의점에서 찾을 수 있는 마테차는 예. 그거는 약간 검은색이잖아요. 네. 그거 볶음잎으로 만들었어요. 볶음잎일 때 검은색이 맞아요. 되고. 그래서 검은색이 되었는데 예, 저는 원래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는 생잎. 그런 어, 녹색이에요. 녹색이고. 약간 녹차처럼 보이지만 맛은 좀 달라요. 다르죠. 특히 아이스로 마시면 예. 그거 테레레라고 합니다. 마테차로 만들지만 테레레. 음료 이름은 테레레라고 하고요. 네. 테레레는 그 잎을 가지고 그 민트, 네. 민트도 넣고 뭐 또 뭐 오렌지 아니면 레몬 이렇게 조금 짜서 네. 정말 맛있겠네요. 시원하고 힘이 되는 집중되는 음료입니다. 표정이 네. 지금 이 마테차 소개하실 때 너무 네. 달라지셔가지고. 왜냐하면 네. 저는 커피 마시면 네. 집중이 안 돼요. 처음이 와요. 그래요? 마테차 마셔야 집중이 됩니다. 진짜요. 여태 학교 때는 마테차 넣음으로 만점 역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마테차 덕분에 점수 성적 잘 나왔어요. 그렇군. 역시 브라질 분이시군요. 마테차를 마셔야 잠이 안 온다. 마테차 카페인이 훨씬 많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밤에는 그렇죠. 안 돼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아이스 마테차 브라질 가시면 이제 테레레라고 네. 부르시면 테레레라고 합니다. 테레레. 네. 예. 기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나라들도 마셔요. 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도, 우루과이도 네. 잘 마십니다. 아무튼 한국에 오셔서 많은 활동하고 계시고 주한 브라질 대사관에서 뭐 한 10년 동안 교육 네. 담당으로 근무를 하셨으니까 이제 브라질 청년들도 많이 만나셨잖아요. 네, 사실 음. 제일 좋아했던 이 일은 네. 바로 이렇게 브라질 청년들이나 아니면 한국 청년들이 이렇게 상담하는 시간, 그렇죠.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 네, 네. 진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고민 이런 얘기도 많이 했지만 인상이 아주 깊었어요. 재밌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나요? 브라질 사실은 젊은이들은 비슷한가요? 청년들이 비슷해요. 그게는 놀라운 일이죠. 네, 네. 10년 전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네. 좀 달랐죠. 근데 특히 코로나 이후는 세계적으로 약간 공통점이 되게 많아진 것 같고 네. 특히 뭐 기술이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이 뭐 인간 사이에는 기술이다. 인간 사이에는 뭐 휴대폰, 뭐 컴퓨터 그런 거에 몰리니까 네. 인간 사이는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조금 외롭고 그런 문제는 좀 세계적으로 비슷할 것 같아요. 예, 우리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많이 연락을 하는 줄 알았는데 맞아요. 예. 그게 아니었어요. 다들 외롭군요. 그렇죠. 옛날에는 뭐 편지 써야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세계였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냥 네네네. 전화 한 통 아니면 그냥 메시지 한 통으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오히려 약간 조금 더 외로울 것 같고 네. 네, 그거는 안타까운 거고 네. 요즘에 네. 뭐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릴 때도 보면 브라질 경제 상황 안 좋아서 뭐 일자리 문제도 아마 사실 고민 많이 할 것 같고. 2015년, 16년 때는 네. 그때는 경제가 별로 안 좋으면서 그 전에는 브라질 완전 뭐 기대가 많았어요. 그렇죠. 브릭스 시대였고 맞아요. 네네. 이제 대박이 나올 것이다. 브라질에서는 우리 항상 브라질은 미래 국가다. 네. 미래가 뭐 좋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 미래가 오지는 않아요. 미래는 항상 미래예요. 10년 전에도 미래 국가고 지금도 미래 맞습니다. 국가인데 그 미래가 도대체 언제 오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열심히 발로 뛰고 움직여야 오죠. 근데 뭐 아무튼 긍정적으로 동의하지 생각해야 않으시는군요. 되는데 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네, 우리 그렇습니다. 청년들이 아무래도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렇게 사회로 나오면서 네. 기대만큼 성공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취업 그런 것도 안 되니까 조금 더 네. 상황이 심각해진 것 네,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선배님으로서 좀 많이
네, 조언도 해주시고 네, 상담해 네. 주셔야 그런 될 조언 것 많이 같아요. 하고 네. 일단 노력은 끝이 없다.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그럼요. 배운 것은 끝이 없죠. 와우, 예. 이 나라는 이 한국 사람, 이 사람이 노력하는 것, 이 열심히 하는 것, 이 부지런함으로 만들 수 있는 나라니까 네. 여러분 이거 보시고 브라질에서 비슷한 애티튜드 때도 뭐 이런 그 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항상 브라질 청년들한테는 배울 수 있는 점이 많습니다. 네. 자, 오늘 마무리하면서 오늘도 뭐 많은 얘기 나눌 것 같았지만 그러진 못했지만 청취자 여러분들께 그 노래 한 곡 소개해주고 싶으시다면서요. 아까 소개해주셨던 곡? 네. 기타였고 기타, 아까는. 네. 기타는 다음번에 소개하는 네, 걸로 네. 하고요. 오늘은 제가 네. 지난주에 소개하고 싶었던 노래입니다. 네. 이건 리사 오노 부르는 삼바 지우마 노타 써 있고 여기에 보사노바 거의 첫 번째로 유명한 곡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예. 한 노트로 한 톤으로 만든 삼바. 삼바. 예. 그래서 부르기 쉬워요. 네. Eis aqui este sambinha feito de uma nota só. 오. 그 다음에 올려요. 예, 리사 오너 버전으로 오늘 이 곡 전해드리면서 카를로스 고리토 씨와 인사 나누고요. 다음 기회에 또 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오늘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 관계로 5분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is aqui este